불탄 숲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MBC 강원영동은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30년 전 산불 피해 지역에 자연 복원과 인공 조림을 놓고 시험하고 있는 현장을 가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00년 잇따라 발생했던 고성 산불 피해지입니다. 이 150헥타르 규모의 산림을 좌우로 갈라 산불 피해지 복원에 관한 일종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형 산불 뒤 이쪽은 소나무를 심는 인공복원, 반대쪽은 자연복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복원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잘 가꿔진 소나무가 가득 자라 진초록 숲을 이뤘습니다. 반면 자연복원지는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자란 졸참나무와 신갈나무, 소나무가 다채로운 초록빛을 머금었습니다. 흙에 속살이 드러난 능선 부위에는 듬성듬성 앙상한 나무만이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복원 숲이 산불에 강한 숲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산불에 대한 내성은 좀 큰 숲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아까 같은 소나무 단수님보다는. 반면 자연복원만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숲을 만들기에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병해충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쓸려 내려와가지고 그 민가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조림복원이냐 자연복원이냐 이 논제는 30년째 우리 숲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침엽수를 심냐, 예. 화렵수를 심든지 자연적으로 예. 놔둬야지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예. 저는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통령의 지시로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팽팽한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다. 식목이 애국이기 때문에 벌목은 매국이에요.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나무를 못 쓰게 해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숲은 산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 임업인들을 배제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해 당사자라고 빼시고요. 왜 임업인들 얘기는 안 들으시고.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더 빨라진 기후변화 속에서 불탄 우리 숲에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자연의 숙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산불은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놓고도 숲의 생태 상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 사이로 댕강 잘린 나무의 밑동이 박혀 있습니다. 8년 전 한 달여간 10,000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미국 밀리 산불이 휩쓸고 간 흔적입니다. 거대한 산불을 멈추게 한 건 숲의 연료를 사전에 태워버리는 처방화입 정책이었습니다. 10년 단위로 간벌과 처방화가 진행되는 숲입니다. 2017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불길은 이곳에서 잦아들었습니다. 미리 산에 불을 내 불쏘시개 자체를 태워 없애는 작업. 미국 연방정부는 연간 최대 5,000건의 처방화입을 진행합니다. 실제 산불로 이어질 수 있고 강한 연기를 동반하는 이 작업에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처방화된 숲이 일종의 방화대가 된 사례를 경험한 시민들은 현재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ll of that was worth it because it saved our homes, it saved our community and that kind of thing. And so the community of sisters now is a big supporter of this kind of active fuels management in the forest when it's close to the wildland urban interface. 19세기 후반부터 대형 산불을 연구한 미국에서 처방화입이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성공 정책 사례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숲의 생태는 토양의 상태와 빛의 정도, 물의 양, 바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상지 여건에 따라서 복원이나 관리 방법이 차별성을 두고 있고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숲의 구조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제
면적이 좁고 어떻게 보면 산 골짜기까지 다 집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방 화입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땅에서 발생한 산불 기록에 대한 철저한 사례 연구만이 우리나라에 맞는 산림 정책을 만드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송이가 나던 곳이지만 지금은 병해충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숲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하라 기자입니다. 볼록 튀어나온 숲의 능선 부분이 모두 불에 탄 채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계곡에는 불탄 나무 아래로 연두빛이 물들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더 척박한 이 능선 부분에는 소나무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그 뿌리와 함께 송이가 자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송이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송이를 대체할 만한 게 좀 힘들어. 그러나 산불 뒤 황금알을 낳던 송이 소나무림은 이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이라 불탄 소나무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재선충병 때문입니다. 굴삭기가 연신 불탄 나무를 파쇄기에 넣습니다. 종일 쉬지 않고 작업을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00톤. 파쇄장을 4곳까지 늘려 작업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불탄 소나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95% 정도 지역에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만 일단은 파쇄를 하고. 산불을 키우고 병해충에도 약한 소나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과거 척박했던 땅에선 소나무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전국의 조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무는 침엽수에서는 낙엽송과 편백, 화렵수에서는 상수리나무인데 5년 동안 세 수종 모두 70% 안팎의 활착률을 보였습니다. 토양의 양분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착률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를 따로 심지 않은 보호구역, 기존엔 자연적으로 소나무만 가득 자란 곳이지만 지난 2022년 대형 산불이 발생한 뒤 산림청은 이 자리에 화렵수를 식재하고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인 이곳 응봉산은 자연복원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일부 구조물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숲 가운데 소나무림을 포함한 침엽수림은 1980년 절반을 넘는 51%였지만 2015년에는 38%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참나무류를 포함한 화렵수림은 같은 기간 18%에서 33%까지 증가했습니다. 황폐한 우리나라 산지에서 가장 잘 자랐던 소나무는 비옥해진 토양에서 참나무류에게 점차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은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강하다고 여겨졌던 화렵수조차 강한 산불 앞에선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나무 한 그루 없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산맥을 내려가자 처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튼 산불에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 지역입니다. 이튼 산불 피해를 입은 상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진열대가 당시 산불의 강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튼 산불은 올해 1월 7일부터 한 달여간 지속되며 6,000헥타르가량을 태웠습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은 화렵수. 참나무 종류 중 하나인 코스트라이브 오크와 우리나라에선 개버즘 단풍나무라 불리는 시카모어인데 강한 바람 앞에서 수종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We have a lot of special unique wind events here, Santa Ana winds and sundowner winds, where you're dealing with 40, 50, 60 mile an hour winds, pushing wind and fire downhill. 건조한 날씨도 산불을 키웁니다. 5월 평균 습도 76%로 고온다습한 일본 야마가타현 난요시. 보시다시피 이제 고사리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사리류가 많다는 뜻은 이게 나름대로 섭하다는 뜻이고 사실 불이 잘 안 나는 지역이죠.
그런데 지난해 5월에는 최저 습도가 10%까지 떨어지는 등 기후변화와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숲이 만들어진 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곳 야마가타현도 산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은 참나무, 즉 화렵수였습니다. 雨が少なかった。また、その年は雪も少なくて、そういう乾燥した状況の中で、風が強くて、燃え広が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原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산불의 연중화로 가을과 겨울 산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렵수가 떨어뜨리는 두꺼운 낙엽층도 문제입니다. 실험 결과 화렵수 낙엽의 열기둥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3배 더 컸습니다. 화렵수 낙엽이 쌓여있을 경우 그 부피, 양적인 측면도 산불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렵수의 낙엽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뿜어내면서 상층부로 충분한 열량을 공급시켜주고 지표면으로 비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화렵수가 소나무 등 침엽수보다 산불에 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기후변화 앞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숲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대형 산불이 문제가 되면서 숲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숲 가꾸기가 오히려 산불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하는데요.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은 무엇인지 이하라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경북 의성 울람사 건물을 동그랗게 둘러싼 숲이 까맣게 탔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원인으로 숲 가꾸기를 지목합니다. 소나무 사이에 또 참나무 자꾸 올라오니까 좀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조금 했죠. 몇 년에 걸쳐서 했죠.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화렵수를 잘라내는 숲 가꾸기 방법이 나무 머리까지 활활 타게 하는 이른바 수간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숲 가꾸기를 안 한 곳은 화재 피해가 굉장히 약하죠. 만약에 이제 이 전체를 숲 가꾸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런 큰 대형 화재는 안 났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은 불이 다 꺼진 뒤 일부 산불 피해 현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기상의 어떤 변수, 그리고 진화 자원의 투입 여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취재진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운사와 울람사, 그리고 주변 산지의 숲 가꾸기 강도와 횟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산림청은 20년의 의성군 기록과 함께 숲 가꾸기가 활발히 진행된 산지 중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곳도 있다며 숲 가꾸기와 산불 피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홍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산림청의 한 해 예산은 약 2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9%인 2,300억 원가량을 숲 가꾸기에 쓰고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까? 긴 숲 가꾸기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가봤습니다. 소나무와 비슷한 침엽수인 더글라스 퍼가 숲을 이룬 곳. 이곳은 1927년 미국 북서부에서 첫 번째로 인공조림이 시도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퍼 나무는 이제 100살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을 연구 중인 전문가는 적절한 속가배기, 즉 감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숲은 언제든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tremely dense and individual trees being in poor health. 감벌하지 않은 숲은 키만 클 뿐 면역력이 약해 산불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의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나무 밑동을 자른 단면을 살펴보니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뺏겨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얇은 나이테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정한 감벌로 튼튼한 나무가 자라 건강한 숲을 이룬 바로 옆 숲 나무 단면에는 일정한 간격의 굵은 나이테가 나타났습니다. 숲 가꾸기가 산불을 키웠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가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6개월 전 경북의 초대형 산불로 천연고찰 의성의 고운사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고운사는 사유림으로는 처음으로 사찰림을 자연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불탄 숲, 과연 그대로 두는 것이 답일까요? 지난 시간 인공조림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자연 복원 문제를 이하라 기자가 다뤄봤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능선 사이, 천년의 역사를 담은 고운사의 건물 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범종이 깨지고 한옥이 무너질 정도로 강한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나무는 소나무 화렵수 할 것 없이 모두 숯덩이가 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고운사는 건물터 주변부터 초록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운사는 이 자연의 힘을 믿고 불에 탄 숲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산에 나무를 심으며 가뭄이 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 그거를 일일이 물 주고 돌볼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식생들은 바로 뿌리 내리면서 그 토양에 적응해가. 사유림에서 대규모 자연복원 실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고운사가 처음입니다. 같은 산에서 반복적인 산불을 겪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가만히 둔 숲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2주 동안 3만 5천 헥타르, 축구장 4만 9천 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22년 전 산불 면적이 너무 커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한 이곳은 10년 전 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로 죽은 나무들이 두 번째 산불을 키운 연료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Yeah, there might be 1,000 per hectare that was standing dead. And all of this material that summer is crispy and dry and flammable, just like if you were going to build a campfire. 당시 산불 진화대원은 바닥에 깔려있던 죽은 나무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이 컸고 결국 진압 시간을 늦춰 산불이 더 커진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When you have all of these dead trees, operationally it is more challenging for firefighters to deal with because each of these snags represents a potential injury or death to a firefighter. 우리나라 산림청은 이 같은 경우 2차 피해가 커져 훗날 결국 조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중복 비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산림청, 자연의 힘을 주장하는 고운사. 어느 선택이 옳은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느냐, 위험 가능성을 계산해 미리 개입하느냐. 단순히 자연복원과 인공복원, 비율 문제를 넘어서 산불 피해지 사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불가피하다면 산불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산불이 일상이 된 미국은 산불을 번지게 하는 이른바 연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골짜기 사이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진화 헬기가 만든 산불 저지선입니다. 며칠 이어진 진화 끝에 가장 깊은 골짜기에 만든 저지선에서 불이 멈췄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된 크렘 산불 피해지입니다. 불은 어제까지 4만 헥타르를 태우고 열흘 만에 꺼졌습니다. 언뜻 보기엔 다 타고 불이 끝난 것 같지만 바람이 불자 다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So that when you get a wind, like we see, it can flare up and new embers across the fire line and the whole fire goes again. 산불은 바람과 연료를 통해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하나하나 뒤집어 불씨를 없애는 디깅 작업을 진행합니다. 미국의 산불 관리 정책은 연료 관리 중심으로 변화했고 주민의 생활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3년 전 다시 지어진 집입니다. 산불은 집의 구조와 자재까지 변화시켰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어진 미국의 가정집은 지붕 아래 환풍구로 솔방울 등 불티가 들어가 집안 전체에 불을 옮기는 구조였습니다. One ember goes in, and most of the fires start from the inside of the house out. So the attic catches on fire, and then the whole house is engulfed.
대형 산불 피해가 잦아진 2010년대 이후 짓는 집들은 외부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환풍구를 없애고 내부 환기 시스템을 넣습니다. 이 같은 장치가 없으면 필수인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도심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민가 주변의 연료관리 방안에 대한 논쟁도 시작됐습니다. LA 유명 관광지인 게티센터 미술관입니다. 지난 1월 산불 당시 불이 저 산까지 다가와서 매일 뉴스를 장식했는데요. 산불은 이 산을 모두 태우고 해안에 다다라서야 꺼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집 주변 약 1.5m 내 구역에 불에 탈 것, 이른바 연료를 없애는 제로존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질까지 연료로 봐야 할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ut it's being debated. There's a lot of opposition. It has not been determined yet, but it's a state bill that is being voted on at the legislature. 우리나라에선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해 산불로 번지거나 반대로 산불이 목조주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바람으로 전신주와 소나무가 계속 마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불이 옮겨붙을 틈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료를 관리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현장 관리는 고령화된 단기 일자리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림 관리와 관련된 첨단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체계적인 숲 관리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드론이 숲 위를 납니다. 1초당 30만 개 이상의 점을 쏠 수 있는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는데 직접 숲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아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3D 정보와 그리고 그 좌표값이 입력된 데이터를 받게 돼요. 이후에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헥타르당 1000그루의 나무 가운데 300그루를 배자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드론으로 나무와 숲의 생태를 판단해 과학적인 판단으로 숲 가꾸기를 합니다. 개별목을 보고 또 개별목이 주위에 있는 나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고려해서 남길 나무를 결정하고 또 벨 나무를 결정하자. 인간이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동안 나머지는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자가 조림할 수 있는 나무를 뭐 한 20kg, 40kg씩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서는 그 조림 대상지까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미국의 조림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정부가 방안을 제공하고 산주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빛이 강하고 토양은 이렇게 사막같이 척박한 산불에 아주 취약한 환경입니다. 산불이 잦은 오리건 지역의 주정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서도 생육 환경에 맞는 수종을 추천합니다. I would recommend ponderosa pine, which is a fire-resistant, perhaps other options for landowners to purchase, like say Douglas fir, which is the most prominent tree in Oregon. 산주가 추천 수종이 아닌 다른 나무를 심을 경우 규제는 엄격해집니다. 일정 구역에서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나무 활착률과 높이, 지름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주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수종 선택에서 감벌, 숲 가꾸기까지 전체 균형에 맞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주가 원하는 수종의 나무를 심어주고 숲 가꾸기 등 산림 관리는 단기 노인 일자리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 심기, 감벌과 벌목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산지 관리에 산주의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제도는 없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산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우리 숲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탄 산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 일본은 나무 심을 이유가 사라진 사유리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풀고 있습니다. 경제성 없는 숲의 문제,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에 까만 바늘을 꽂아놓은 듯 불탄 삼나무가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산불은 산을 모두 집어삼키고 바다에 다다라서야 꺼졌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된 오후나토 산불 피해지입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9일 동안 모두 3,7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여의도의 13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あちらこちらに黒く焦げたキャノピーが見えると思います。これは日本にとっては非常に最大級、歴史的にも最大級の火災でした。 복원에 앞서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今まで20ぐらいの試験地を作って調べてきました。で、ここはその一つの一つなんですけども、木にピンク色のタグがついてるんですけど、あれを一本一本、太さと高さと、あと焦げている高さですね。あれを測っています。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산주들이 불탄 산에 다시 나무를 심으려 하겠냐는 겁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90%를 넘겼던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외국 목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들어 3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 간신히 40%를 넘겼지만 임업 선호도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임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나무를 심어도 돈이 안 되니 안 심으려 하는 겁니다. 木材の値段も下がったし、同時に日本の高度成長があって、労働賃金っていうのは上がったので、日本の森林所有者たちが林業に対する関心を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 일본 정부는 산주에게 국가가 땅을 빌리고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산림이익공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민둥산으로 둘 경우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수자원 보호 등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유림 비율은 일본보다 7%포인트가량 더 높은 67%,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산주의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기재부 이렇게 정부에 계속적으로 이 지불제라는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8%에 불과합니다. 나무를 팔아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주의 수익은 송이가 채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적지였던 우리 토양이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송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숲은 깨끗한 물을 저장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산사태를 막는 자연의 댐이자 방패막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산불이 난 숲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숲의 기능이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불탄 숲을 왜 되살려야 하는지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릉. 60일 만에 100mm 안팎의 비다운 비가 내리자 시민들은 가뭄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수율은 고작 2.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 뿐 저장되지 못한 겁니다. 며칠 뒤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땐 저수율이 오히려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오봉저수지 모습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저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숲입니다. 숲이 뿌리와 흙이 물을 붙잡아두는 자연의 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숲에 있는 미생물은 빗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빗물이 토양을 흘러내리게 하는 걸 막아 산사태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공익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259조 원 정도의 탄소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지금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10m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자욱한 숲. 과거엔 매우 건조해 늘 바짝 말라있던 숲입니다. 1935년 전까지 산불이 아주 빈번하게 났던 국립공원입니다. 산불 감시 타워에 사람이 상주할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습한 지역으로 바뀌고 식생이 살아나면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ince 1935, throughout this whole region,
There's been no big fires, none. It likely involved some shifts in climate. There was a cool, wet period in the mid-1900s. 이곳은 이제 국립공원을 넘어 유네스코 국제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1981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숲이 생태적 기능을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부여해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탄숲 복원에 대한 논의는 산불 피해 최소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생태 환경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산불을 지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But that kind of swings back and forth a little bit. So a little bit, we cut back on salvage logging in the mid-1990s. We used to salvage log everything before that. After the mid-1990s, we switched to. 이에 따라 숲의 복원은 환경적, 산업적, 공익적 측면의 다양한 가치에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빽빽한 그런 숲을 어떻게 바람직한 그런 이제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을지. 인간과 숲이 공존하는 이유. 불탄숲의 복원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산불 방지 외에 숲의 다른 기능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